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의 장병순입니다. 오늘은 이동전화망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인 누구 인터랙티브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9세기에 처음으로 전화가 발명된 이후 끊임없이 전화 기술은 진화해 왔습니다. 유선 전화가 이동전화로 이후 셀룰러를 거쳐 스마트폰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PC와 전화기의 결합을 넘어서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 쇼핑과 금융, 소셜 네트워크의 방식 등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스마트폰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안 전화 사용 경험은 과연 얼마만큼 달라졌는가입니다. 전화기에 이동성이라는 편리함이 더해진 것은 이미 4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후 수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는 동안 심지어 전화를 표현하는 제스처가 세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정도로 시대가 바뀔 동안 전화를 걸고 받는 사용자 경험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화가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죠. 흔히들 경험할 수 있는 ARS 통화 상황인데요. 분명 기계와 사람 간의 통화인데 기계는 뭔가 편안히 지시하고 사람이 번거로운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상황은 전혀 스마트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화의 불편함 때문인지 이제는 다양한 전용 앱들과 챗봇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날짜와 통화 기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100번 넘게 재발신을 눌렀던 다급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네, 작년 코로나 최초 유행 당시 국가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할 때 어느 홈쇼핑에서 게릴라 판매 광고 이후 실렸던 신문 기사입니다. 카톡을 하다가 답답함을 느껴 다시 전화를 한다든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가능한 빨리 0번을 눌러 상담사 연결을 원하는 것은 흔히들 겪는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말로서 대화한다는 소통 방식이 가진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전화는 여전히 필수적인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성통화를 더 새롭고 더 편리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AI와의 만남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사람을 대신해 전화를 받거나 대신 걸어준다든지 통화의 이론으로 AI가 참여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든지 통화 전 또는 통화 후에 필요한 도움을 AI가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AI와 전화의 접목을 통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통화 경험이 가능하며 우리는 이를 전화의 지능화라 부르고자 합니다. 걸려온 전화를 AI가 대신 먼저 받아 상대의 용건을 청취하여 알려주는 구글 스크린 콜, AI가 식당이나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대신 예약을 해주는 구글 두플렉스와 같이 새로운 음성통화 경험은 이미 여러 곳에서 서서히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 분야에서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CDMA에서부터 LTE, 5G까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도맡아 해온 SK텔레콤의 뛰어난 이동전화 기술력과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누구 AI, 특히 사람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컨버세이셔널 AI 기술을 SK텔레콤이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둘을 접목한 것이 바로 오늘 발표의 주제인 누구 인터랙티브입니다. 이 누구 인터랙티브 기술이 처음 적용된 사례가 바로 누구 케어콜 서비스입니다. SK텔레콤 이동전화 막내 AI 에이전트가 방역 담당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 줄여서 IMS라고 불리는 이동전화망의 네트워크 구성도입니다. 오른쪽은 딥러닝 AI의 기본이 되는 딥 뉴럴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둘 다 네트워크이라 이름 붙었지만 하나는 실제 장비간 물리적 데이터 통신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연산의 입출력 관계를 도식화한 가상의 연결입니다. 어쨌든 이 둘을 연결시키기만 하면 통화와 AI 결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2002년에 최초 스펙이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이동전화망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IMS는 그 호환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기술 분야입니다. VoLTE 단말기뿐만 아니라 이전 3G 서킷 스위치 방식과도 연동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이동통신사와도 유선전화와도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연동 호환성은 표준화된 규격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확보되는데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상대적으로 규격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마음껏 하기에는 망 안정성에 자칫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딥러닝 기반 AI 기술은 이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해 여러 곳에서 개최되는 각종 챌린지에서 기존과는 또 다른 접근과 새로운 시도가 다양하게 등장하면 이를 상용화시키기까지도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죠. 기술의 빠른 접목과 다양한 시도가 매우 중요한 기술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이한 성격의 두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누구 인터랙티브에서 접근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I를 활용한 전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선 상이한 성격을 가진 IMS 인프라와 AI 인프라를 동시에 연계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Augmented Communication Platform, 줄여서 ACP라 부르는 연동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ACP는 그 내부의 코어망 장비의 성격을 가지며 안정적인 전화 연결을 수행하는 코어 ACS 시스템과 각종 외부 서비스 및 코어 ACS와의 가교 역할을 하며 동시에 AI 인프라와의 연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ACS 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의 공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통화 AI 융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ACP는 첫째, 전화망 연결 호환성, 컴패터빌리티를 제공함으로써 SKT 고객만이 아닌 타 통신사와 유선 전화까지 포함한 모든 통화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이원화된 구조를 통해 코어망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는 적용성, 어댑터빌리티를 제공합니다. 셋째, 전화망 활용 방식에 따라 적절한 유형의 템플릿을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더해갈 수 있는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CP에서 업무를 받아 처리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서비스 노드들과 ACP는 잡이라는 업무 단위로 요청을 주고받습니다. 케어콜과 같은 발신 서비스인지 아니면 보이스뷰와 같은 통화 중 서비스인지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게 하고 주요 연동 노드와 할당된 채널 수 등을 관리하는 단위입니다. 업무의 전반적인 속성을 정의하는 것이 잡이라면 실제 통화가 발생할 때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단위를 태스크라 정의합니다. 서비스 ACS와 코어 ACS 간 통화의 시작과 종료를 포함 통화 중에 발생하는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은 실제 사용자 단말에 연결하고 AI 음성을 사용자에게 들려주거나 사용자 발화를 받아 적는 기본적인 동작의 수행 단위입니다. 이러한 계층화된 추상화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전화망과 AI 기술을 접목시켜주는 ACP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누구 인터랙티브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대화체 AI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 인터랙티브 대화체 AI의 특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존 AI 스피커를 활용하는 방식과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스피커는 사용자의 명령에 효율적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날씨 알려줘 라고만 말하더라도 대상이 오늘일 것이라는 유추와 개인화를 통한 사용자 위치 파악이 이루어지면서 최선의 응답을 한 번에 찾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전화상에서 만나는 AI는 응답이 아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저를 너무나 잘 아는 사장님께서 제 전화를 받자마자 비 오는 날 늘 그랬듯 짬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척 어색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화라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입부, 이어서 본격적인 의사교환, 마지막 확인 및 마무리 과정과 같은 일련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화 구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발언은 상대방에게 모두 전달돼야 하므로 별도의 웨이크업이 필요치 않으며 의도가 분명치 않을 때는 실제 대화에서 흔히 그러하듯 구체적으로 되물어보는 멀티턴 전개를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됩니다. 각종 간투사가 포함된 구어체 발화, 예를 들어 저기 있잖아요 가 들어오면 적절히 이를 걸을 수도 있어야 하고 서로의 말이 겹칠 경우에도 적절한 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어체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백신 케어콜의 실제 발생 발화를 보면 막 이렇게 그렇고 등의 각종 간투사들이 쉴 새 없이 끼어들고 이케, 코미씨와 같이 사투리 포함 비표준 발음들도 종종 유입됩니다. 이런 식의 발화를 더 잘 인식하기 위해 누구 인터랙티브 음성인식 기술에서는 개별 음소 유출을 위해 기존 명령어 인식기보다 앞뒤로 더 넓은 구간의 음원을 입력으로 활용하고 실제 대화 음원들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대화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간투사나 문장의 이어짐과 같이 대화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특징들을 상세히 모델링하고 학습의 일을 반영하며
개별 서비스에 특화된 시나리오 모델링, 대용량 대화체 코퍼스 활용 등을 통해 대화체의 인식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누구 인터랙티브 언어 이해 기술 역시 대화체 특유의 특징을 잘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실제 사용 예에서와 같이 음성 통화에서는 구어체 특유의 긴 문장으로 다양한 의도를 한 번에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발화에 포함된 여러 의도를 최대한 많이 파악해야만 그 다음 이어지는 AI의 대응이 더 똑똑해질 수 있는데요. 누구 인터랙티브 NLU에서는 문장 분리 기술을 통해 긴 문장을 적절히 나누어주고 기분석 및 패턴 매칭 기술을 활용해 정형화된 표현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규칙 언어 모델과 통계 언어 모델이 결합된 멀티 인텐트 분석 기술을 통해 복합 문장에 포함된 여러 발화 의도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분리해내며 연결문에 포함된 부가적인 의미도 정보화하여 정리해 줍니다. 지금까지 누구 인터랙티브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발표자께서 실제 서비스 적용 사례를 통해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프라융합기술셀 장병순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전트 서비스 기획사의 최덕정입니다. 누구 인터랙티브 서비스 파트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숫자로 발표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63,630시간, 년으로 환산하면 약 7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인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누구 인터랙티브 프로젝트로 AI와 사람이 전화통화를 하며 태스크를 수행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 사람이 해야 할 업무를 AI가 대신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떠한 준비들을 하였고 어떤 서비스들을 통해 이렇게 오랜 시간 AI와 사람이 통화하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 인터랙티브의 이통망과 AI 플랫폼을 연동하는 ACP 기술, 그리고 사람처럼 대화하면서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하는 Human Like Conversational AI 기술을 통해 전화를 가진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AI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크게 대상자의 안부를 묻거나 특이사항을 확인하는 케어콜 서비스, 그리고 자사 고객 상담 서비스에 적용하는 SKT 보이스봇 서비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돌봄 케어콜, 그리고 누구 인포콜은 AI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상담하는 아웃바운드 유형이고 12월에 출시 예정인 SKT AI 고객센터부터 사람이 거는 전화를 AI가 받는 인바운드 유형 상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개별 서비스를 하나씩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케어콜입니다. 코로나 케어콜은 작년 5월에 출시한 인터랙티브에 가장 먼저 출시된 서비스로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발열, 기침, 목 아픈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 52개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고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를 약 85%가량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 케어콜입니다. 백신 케어콜은 백신 접종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접종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인데요. 접종 전에는 일정 안내 후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후에는 면역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해 증상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돌봄 케어콜입니다. 돌봄 케어콜은 케어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와 불편 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올해 11월 출시 예정입니다. 누구 인포콜입니다. 인포콜은 고객센터 상담원 대신 전화를 걸어 미납 내역을 안내하는 서비스인데요. 지금까지 약 300만 건의 전화 발신을 하였고 통화가 연결된 후 납부 약속을 하는 비율은 약 4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T AI 고객센터입니다. 지금까지는 AI가 먼저 전화를 걸고 사람이 받는 아웃바운드 유형이었다면 AI 고객센터는 사람이 건 전화를 AI가 받는 인바운드 상담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출시 예정이며 고객센터 문의 유형 중 상담 건수가 많은 선택약정, 자동납부 영역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터랙티브 서비스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중 지난 6월에 출시되어 많은 대상자들에게 서비스 중인 백신 케어콜을 예시로 실제 서비스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어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담당자가 누구 케어콜 어드민에 접속해 전화를 걸 대상자를 등록해줘야 합니다. 어드민의 모습이며 샘플 파일 다운로드를 누르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할 엑셀 파일 포맷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엑셀에 대상자의 정보를 기입하게 되고요. 어드민으로 돌아와
엑셀 업로드 버튼을 통해 작성한 명단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엑셀에 기입한 대상자의 명단이 어드민에서도 보여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케어콜 설정을 눌러서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 시간, 재발신 횟수, 주기 등을 지정해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완료한 후 설정한 시간이 되면 대상자들에게 전화가 걸리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SKT 백신 케어콜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강누구님 맞으세요? 저희 엄마인데요. 아, 네. 강누구님께서 백신 접종하신 후에 혹시 불편한 데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신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한테 말씀하세요. 혹시 지금 강누구님 주사 맞으신 곳에 통증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다고 하시네요. 현재 강누구님 발열 증상은 있으신가요? 열은 조금씩 나요. 네, 열이 나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잘 쉬셔야 해요. 해열 진통제를 드셔도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48시간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셔야 해요. 길이상 전화 내용은 중간에 잘랐습니다. 이렇게 모든 대상자들과의 통화가 종료되면 지자체 담당자는 어드민에 다시 접속해 대상자들과의 통화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만약 특정 대상자의 통화 결과 세부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세 보기 버튼을 눌러서 대상자 세부 정보와 대화 내용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신 케어콜을 예시로 서비스 동작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휴먼 라이크 컨버세이셔널 AI, 사람처럼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처럼 대화한다는 것은 사람처럼 말하고 듣고 이해한다는 것일 텐데요. 기존의 기계와 사람 간의 대화였던 ARS 시스템, 그리고 현재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떠올리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먼저 사람처럼 말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AI의 답변에는 상황에 맞는 간투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기와 같은 표현은 자연스러운 대화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고객 발화 내용에 대해 적절한 리액션을 하기도 합니다. 약 먹는 걸 까먹었다는 사람에게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거나 목이 아프다는 사람에게 아, 목 아픔이 있으시고 와 같은 문장으로 답변을 시작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말을 다시 할 때는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도 하는데 다시 말할 때는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가급적 더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부정의문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홍길동님 맞으세요? 라는 질문에 아니라는 상대방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을 때 홍길동님 맞으세요? 를 또 묻는 게 아니라 홍길동님 아니신 거예요? 라고 묻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구어체 TTS를 사용하였고 대화 상황에 맞춰 밝게, 점잖게, 친근하게 말투를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신경을 썼습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빠르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지만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측하지 않고 다시 물어보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람처럼 듣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네, 아니요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발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는데요. 잘 챙겨 먹고 있어요는 긍정, 요즘 입맛이 너무 없네는 부정의 의미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주사 맞은 데는 괜찮은데 열이 좀 나요. 그 사람 전화는 맞는데 지금 없어요와 같이 하나의 문장에 복수 개의 의도가 포함된 경우에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화 도중 발생하는 발화인 잠시만요, 뭐라고요? 등에 대해서도 AI가 자연스럽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화 중 갑자기 다른 질문을 하거나 화제 전환을 했을 때 그 내용에 따라 기존 대화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화면의 예시는 주사 맞은 곳에 통증이 있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한 경우인데요. 물어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선 제공하고 통증이 있는지 다시 기존 대화를 이어가는 케이스입니다. 또한 사람이 AI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수요일까지 낼게요, 원래 되어 있던 날짜로 해주세요 와 같이 말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사용자의 데이터나 컨텍스트에 따라 이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I가 말하는 도중에 사람이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에 대한 처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휴먼 라이크 컨버세이셔널 AI,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고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미처리 발화를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시나리오를 추가해 가고 있고 더 다양한 고객 발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어드민에도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해 가고 있으며
영문 케어콜 서비스까지 확장하는 등 AI와 사람 간 소통이 더 원활해지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AI와의 대화를 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AI에게 인사를 한다든지, 감사의 표현을 한다든지, 친근하게 말을 건넨다든지 등 재미있는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 과제의 의미를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AI와 사람 간 대화를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업무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고 24시간 응대가 가능해지는 등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며 AI와 상생한 워크앤라이프 생산성 향상의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에이전트 서비스 기획사의 최석정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